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MBN에서 또 파이코인의 세 번째 영상이 뭔가 올라왔는데 파이코인의 전문가분을 모셨나 봅니다. 코인 전문가를 모셨는데 그분이 보는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보고 좀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인 전문가의 파이 관점, 전문가가 보는 파이코인은 어떤 걸까? 그리고 파이코인에 관심이 많은 MBN 뉴스 감상평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일단 예고편부터 보여드렸듯이 코인 전문가의 파이 관점, 전문가가 보는 파이코인에 대한 이 MBN 뉴스의 이 감상평,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시간 길이 나와 있는데 24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만 찝어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올 겁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화근이 됐던 거는 아마 각종 파이 트위터에 가보면요, 외국인분들이 이걸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파이코인이라고 하면서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MBNTV 코리안에서 소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그런 채널입니다. 자, 일단은 요번에 세 번째 영상, 일단 제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려 24분 동안 방송을 하셨는데요. 전문가가 보는 파이코인이 과연 어떤 건지 살펴볼 건데 MBNTV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경제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파이코인에 대한 시청률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회 정도 보는 그러한 채널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정말 초췌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 파이코인에 대해서 2번 다뤘는데 내가 10년 동안 안 먹을 욕을 다 먹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많은 욕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욕 먹으려고 제가 막 깔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번에 봤을 때는 파이코인에 대한 2가지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송의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일단 그래서 이 내용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석준 심사위원이 나옵니다. 제우스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제우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런던 소재 핀테크 기업 제우스 캐피탈이 암호화폐 업계 유명인의 체인링크에 대한 부정적 정보 배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의혹 제기가 과거에 2020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쨌든 제우스 캐피탈이 체인링크의 시장 조정 불법 행위를 고발할 시 보상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글이 있고, 체인링크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링크 시세의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고 체인링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석준 심사위원께서 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권석준 심사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지, 일단 흥미가 있어서 지켜봤다라고 파이코인을 얘기합니다. 2년 전에 알게 됐고 그리고 파이코인을 잘 알고 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커뮤니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신기했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누적된 시간들이 5천만 넘는 다운로드 수로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인 전체가 다운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극찬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되게 극찬을 많이 합니다. 극찬하고 그 다음에 이 규모는 결국 바이낸스 다운로드 수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제 5천만 명 상당한 크기가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먹거리가 많다, 무엇을 가져다 놔도 판매가 많아진다, 국내에서 일부 결제를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파이코인의 기본적인 내용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파이코인의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의 특이점, 뭐 이런 내용들, 아까 전에 요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동호 대표님이 나왔습니다. 펜버스의 황동호 대표님인데,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트로킹 송과인에서 NFT 제작사 펜버스 황동호 대표와 손잡고 NFT 제작 대세 입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버스는 NFT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하죠. 유명하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NFT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황동호 대표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NFT 메타코리아 2022 빛낸 엔터테인먼트 NFT 펜버스 황동호 대표에서 우리의 경쟁자는 배민 이렇게 외치면서 했던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동호 대표는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저수, 커뮤니티 수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유저가 많아서 성공한다. 어떻게 커뮤니티 유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게 정말 놀랍고 궁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합니다. 아무래도 NFT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NFT 프로젝트는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다 그리고 대형 기업의 뭔가 기술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원이 없으면 빠이짜이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파이코인의 취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인터뷰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파이에 대한 어플 화면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쭉쭉 하고 실제로 인터뷰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뭐 얼굴이 이렇게 막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 공개는 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어쨌든 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일단 실제 인터뷰는 이렇게 뭐 진행을 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파이코인 관련 취재 내용은 해가지고 2년간 채굴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하신 분은 통상적으로 100% 락업을 걸겠다라고 했고요. 걸겠다. 이런 내용들을 대화에서 오갔나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와 인원수로 봤을 때는 대형 거래소 상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뭐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한 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인터뷰한 거와 생각들, 의견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우스 이분께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오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크게 시간이 들지 않고 클릭 한 번만 누르면 되지 않느냐. 나중에 상장이 되면 돈 벌고 로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는 그래도 정말 파이코인에 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시는 인터뷰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긍정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은 인터뷰를 아주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한 채굴할 의향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진행자분께서 얘기를 했는데 권석준 심사위원님께서는 채굴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채굴할 생각은 없다. 오늘날까지 성장해오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 파생되는 컨텐츠들에 사실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정도로 말을 아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용 뭐 이렇게 김용석의 코인 돋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파이코인 활성화 커뮤니티의 회원에 큰 매력을 느꼈고 커뮤니티 통한 파생 사업에 관심, 채굴 비용에 기회 비용이 없어서 쉽게 진입하고 쉽게 나간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또 양질의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결국 보면요.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전문적인 내용의 정리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욕심이 난다. 그리고 파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흥미롭다. 하지만 채굴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 사항은 커뮤니티 자체에서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고 파이코인의 커뮤니티 크기와 유지가 된 배경에는 개인의 이익적인 부분들이 있고 보통 채굴은 많은 지식과 경험 자본이 필요하지만 부담이 없어서 좋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연대가 확장되고 커뮤니티 확장이 되어서 상장되면 좋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팬덤과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로 키워진 코인 프로젝트들은 상장이 되더라도 돈이 안 된다면 빠르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에 대비 실망이 많이 생길 수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득적인 측면을 만들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좀 말을 이번 시간에 좀 아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권석준 심사위원 잘 봤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지난번에 진행을 할 때 있었던 많이 좀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파이코인을 하는 거 좋아요. 다루는 거 좋은데 그리고 뭐 조회수가 좀 부족하게 조회수를 채워가지고 뭔가 하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저는 그래요. 파이코인이 어쨌든 간에 뭐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것도 좋아요. 조회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좀 더 그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전문가가 보는 파이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봤을 때 그냥 그 얘기 같아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의 핵심은 그냥 커뮤니티가 대단하다. 그냥 이 자체만 평가를 하시고, 나머지는 쭉 그 다음에 상장 얘기 조금 하고, 대신에 또 쭉 가다가 상장이 안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뭔가 다양한 후속 관심사를 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영상 24분의 한 줄 요약 핵심이었어요. 계속 커뮤니티를 극찬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조금 많이 다뤄졌는데요. 정말 커뮤니티라는 단어만 들어봐요.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몇십 번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커뮤니티를 칭찬하는 이 모습은 전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MBN 관련해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또 파이코인을 다루게 되신다면은 뭐 나는 저 같으면 채굴을 안 한다, 저는 채굴을 안 한다, 다 좋은데 파이코인을 좀 더 왜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수긍을 하겠다. 아니면은 좀 더 파이코인을 가지고 조회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번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2년 동안 채굴한 사람 말고도 좀 다양하게 좀 생태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하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것들 다 칭찬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켜내기 위해서 파이오니어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파이코인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 그리고 파이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굴하지 않고 쭉쭉 나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